96 할머니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신대요.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대요. 이 할머니는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친구들은 다 병원 다니고 약 먹는데 할머니는 약 하나를 안 드신대요. 매일 맛있게 밥 먹고 밤에는 푹 주무시고 아침이면 동네 한 바퀴 산책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씩 움직이고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사주를 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식신이라는 특별한 별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식신은 밥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복을 타고나신 거지요. 여러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주에 대해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침대에만 누워있는 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100살까지 걸어다니고 웃으며 사는 게 진짜 장수예요. 사주에는 건강과 관련된 특별한 별이 있어요. 바로 식신이에요. 식신은 밥 먹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잘 먹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살 수 있었거든요. 식신을 가진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밥을 잘 드세요. 입맛이 좋으세요.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드세요. 편식을 안 하세요. 골고루 잘 먹으니까 영양을 고루 섭취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정말 잘 드셨어요. 밥 한 그릇 뚝딱, 반찬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어요. 맛있게 드시네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먹는 게 남는 거야. 잘 먹어야 오래 살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할아버지는 90이 넘도록 건강하세요.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으세요. 둘째, 긍정적이에요. 늘 밝게 웃으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늘 웃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을 먹으면 맛있는 밥이 있어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항상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불평하면 슬퍼져요. 그래서 난 감사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85인데 여전히 건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래요. 할머니 혈압이 젊은 사람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할머니를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셋째, 적당히 움직여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만 있지도 않아요. 조금씩 꾸준히 움직여요.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텃밭도 가꿔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세요. 빠르게 뛰지 않아요. 천천히 걸으세요. 하지만 매일 하세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하세요.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손자가 물었어요. 아니야, 전혀. 오히려 안 움직이면 몸이 굳어.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할아버지는 75인데 허리도 꼿꼿하세요. 계단도 혼자 올라가세요. 매일 조금씩 움직인 덕분이에요. 넷째, 스트레스를 잘 풀어요. 화를 오래 품지 않아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는 화를 잘 내셨대요. 남편이랑 싸우고 며느리랑 다투고 그랬대요. 그러다 큰 병을 얻으셨어요. 병원에 오래 계셨지요. 퇴원하고 나서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화내면 내가 손해야. 이제 화내지 말자. 그때부터 할머니는 마음을 편하게 가졌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그 후로 건강해지셨어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들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편해지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규칙적으로 살아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요. 몸이 리듬을 알아요. 그래서 건강해져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시계처럼 규칙적이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아침 먹고 저녁 10시에 주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으세요. 할아버지, 지루하지 않으세요? 손녀가 물었어요. 아니야, 이게 몸에 좋아. 몸이 리듬을 알면 편해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83인데 잠도 잘 주무세요. 소화도 잘 되세요. 규칙적인 생활 덕분이에요. 그럼 식신이 없으면 건강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신이 없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노력하면 돼요. 사주는 참고사항이에요. 지침이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식신이 없어도 잘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움직이고, 스트레스 풀고, 규칙적으로 살면 건강해져요. 삼촌 한 분이 계셨어요. 사주에 식신이 없으셨대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약하셨어요. 자주 아프셨지요. 나는 타고난 게 약한가 봐. 삼촌은 속상했어요. 40이 되던 해, 삼촌은 결심했어요. 타고난 걸 바꿀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삼촌은 건강 관리를 시작했어요. 매일 산책하고 채소 많이 먹고 일찍 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났어요. 삼촌은 놀랍게 건강해지셨어요. 예전처럼 자주 아프지 않으세요.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노력하면 타고난 걸 바꿀 수 있어요. 삼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린이도 모두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첫째, 잘 먹으세요. 그런데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먹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생선도 먹어요.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요. 어떤 할머니는 고기를 안 드셨어요. 고기는 몸에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힘이 없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요. 고기도 적당히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고기도 조금씩 드셨어요. 그랬더니 힘이 생기셨어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구나.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채소도 매일 드세요. 특히 푸른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이런 것들이요. 색깔 있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둘째, 매일 조금씩 움직이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좋아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는 운동을 안 하셨대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다 60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문제가 많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운동하셔야 해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좋아져요.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매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걸었어요. 3개월이 지나니 훨씬 편해졌어요.
1년이 지나니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졌어요. 운동이 최고의 약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75인데 여전히 매일 걷고 계세요. 셋째, 잘 주무세요. 잠이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돼요. 피곤한 게 풀려요. 상처도 낫고요. 그래서 잘 자야 해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아요. 적당히 주무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세요. 오늘은 밤 10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이러면 안 돼요.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밤에 자주 깨고 잠들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낮에 피곤하셨지요. 의사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세요. 조용한 음악 들으세요. 할머니는 그대로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잠이 잘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개운했어요. 잘 자니까 낮에 힘이 나네.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넷째, 물을 많이 마셔요. 하루에 8컵 정도 마시세요. 물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줘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요.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돼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물을 잘 안 드셨어요. 목이 마를 때만 조금 마셨어요. 그래서 자주 변비가 있으셨어요. 피부도 거칠었고요.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을 자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물 드세요. 하루에 여러 번 물을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하지만 손자가 꾸준히 챙겨드렸어요. 한 달쯤 지나니 할아버지 몸이 좋아지셨어요. 변비도 없어지고 피부도 부드러워졌어요. 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어요. 다섯째,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약이에요. 웃으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면역력도 좋아져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웃음이 많으셨어요. 작은 일에도 웃으셨어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웃으셨어요. TV 보면서도 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할머니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 처음 봐요. 비결이 뭐예요? 매일 웃어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정말로 할머니는 85인데 정말 건강하세요. 약도 거의 안 드세요. 웃음의 힘이에요. 여섯째, 친구를 만나세요.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외롭지 않게 지내세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져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셨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만 계셨어요.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기운도 없어 보이셨어요. 자녀들이 걱정했어요. 아버지, 경로당에 나가세요. 친구들 만나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싫어하셨어요. 나이 들어 무슨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계속 권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경로당에 나가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함께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운동도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 할아버지가 밝아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건강도 좋아 보이셨어요. 친구들 만나니 좋네.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경로당에 나가세요. 일곱째,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와요. 화를 오래 품으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요. 어떻게 풀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면 풀려요. 어떤 사람은 춤추면 풀려요.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면 풀려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들 키우고 정말 힘드셨대요. 그래서 자주 아프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노래를 시작하셨어요. 혼자 집에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힘들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나중에는 노래교실에도 다니셨어요.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건강해지셨어요. 노래가 나를 살렸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째,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술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담배와 술은 건강의 적이에요. 폐를 나쁘게 하고 간을 나쁘게 해요. 오래 살려면 끊어야 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셨어요. 하루에 한 갑씩 피우셨대요.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드셨고요. 예순이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폐가 안 좋다고 했어요. 간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담배 끊고 술 줄이세요. 할아버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제 끊자 싶지 않았어요.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도와줬어요. 조금씩 끊어나갔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술도 거의 안 드세요.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니 많이 좋아졌어요. 진작 끊을 걸. 할아버지는 후회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끊은 게 다행이에요. 9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요.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해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자주 받는 게 좋아요.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해요. 귀찮지만 꼭 필요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나는 건강해. 검진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큰 병이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진작 검진 받을 걸. 할머니는 후회하셨어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나으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매년 검진을 받으세요. 검진은 꼭 받아야 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세요. 10째, 목표를 가지세요. 살아가는 이유를 만드세요. 나는 손자 결혼식 보고 싶어. 나는 여행 가고 싶어. 나는 책 쓰고 싶어. 이런 목표가 있으면 힘이 나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삶에 의욕이 없으셨어요. 이제 살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기운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크는 걸 봐야지. 초등학교 입학도 보고 중학교 입학도 보고 싶어. 목표가 생기니 힘이 났어요.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잘 주무셨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78이에요. 손자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공원도 가고 축구도 해요. 손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꼭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어요. 목표가 할아버지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건강이 전부는 아니에요. 행복이 더 중요해요. 100살까지 살아도 불행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70까지 살아도 행복하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건강에 집착하셨어요. 이것 하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항상 조심하셨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피곤할까봐 안 갈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건강했어요. 하지만 즐겁지 않았어요. 친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건강만 지키며 사셨어요. 이게 무슨 삶이야?
할머니는 어느 날 깨달으셨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조금 바꾸셨어요. 가끔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즐거운 일도 하셨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균형이 중요해요. 건강만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도 생각해야 해요. 적당히 챙기고, 적당히 즐기고, 그렇게 사세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주와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식신이라는 별을 가진 사람은 건강 운이 좋아요. 잘 먹고, 긍정적이고, 적당히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잘 풀어요. 둘째, 식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셋째, 잘 먹으세요. 골고루 먹으세요. 편식하지 마세요. 넷째, 매일 조금씩 움직이세요. 산책만 해도 좋아요. 다섯째, 잘 주무세요.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여섯째, 물을 많이 마셔요. 하루에 8컵 정도요. 일곱째,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약이에요. 여덟째, 친구를 만나세요.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아홉째,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요. 열째, 담배 끊고 술 줄이세요. 11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12째, 목표를 가지세요. 살아가는 이유를 만드세요. 13째, 건강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해요. 균형 있게 사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고, 웃고, 친구 만나고, 스트레스 풀고, 목표 가지고 사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예요. 70이든 80이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돼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가족이랑 함께 하세요. 친구랑 함께 하세요. 함께 하면 쉬워져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 지키는데 돈 많이 안 들어요. 산책은 공짜예요. 웃는 것도 공짜예요. 물 마시는 것도 공짜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럼 건강해야 해요. 손자, 손녀 크는 거 보고 싶잖아요. 결혼하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럼 건강해야 해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 여행 가고 싶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럼 건강해야 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챙겨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세요. 오늘도 숨 쉬고 있어 감사해. 걸을 수 있어 감사해. 볼 수 있어 감사해.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행복하면 건강해져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쉬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가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아니, 110살까지 사세요. 웃으면서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